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네. 자 일단 오늘은 이제 지수가 코스피는 좀 오르고 코스피가 좀 빠지고 코스닥이 좀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오늘도 그래서 지수 얘기는 뭐 짧게 해드리고요. 왜 지수가 이렇게 빠졌고 좀 올라왔는지 그 얘기 좀 해드리고 짧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도 이제 그 특징주들 위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트럼프 관련주들이 좀 빠졌죠. 그죠? 그래서 정말 이게 끝난 건지 하락이 좀 심하게 나온 것도 있어요. 마이너스 한 10%까지 빠진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트럼프 관련주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제 말씀드렸던 게 우리 방에 뭐 김경수 관련주가 있었는데 팔았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근데 오늘 뜬금없이 이재명 씨 관련주 동신건설이 12% 급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게 왜 급등했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또 아예 모르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이재명 씨 관련주도 설명하려고 이제 갖고 왔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블랙핑크라는 이제 걸그룹이죠. 거기에 뭐 제니라는 가수가 있는데 최근에 무슨 아파트라는 노래를 발표를 했대요. 그래서 그게 지금 전 세계 그래서 지금 흥행을 하고 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 아까는 보니까 세계 양대 차트 그러니까 음악 관련해서 거기를 뭐 석권했다 두 개 다 석권했다 이런 기사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제니 관련주 제니 아파트 관련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주 후속주로 이번에도 7년 만에 컴백하는 지 드래곤이라고 아시죠? 지 드래곤 옛날 빅뱅에 얼마 전에 이제 마약 그 투약 의혹이었죠. 네, 아무튼 뭐 그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이제 지 드래곤 관련주들도 오늘 급등을 했어요. 그래서 요것도 오늘 같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디지털조선이랑 신성홀딩스랑 또 다른 것도 있는데 한번 쭉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여기 어떻게 될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죠. 원래 저는 이제 엔터주 있죠? 엔터주. 그러니까 연예인 관련주들은 뭐 하기는 어쩌다가 하긴 하는데 별로 이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뭐 이런 테마주가 늘 가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씩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가는데 이거 계속 가겠다 싶으면 잠깐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게 요즘에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평상시에 얘기 안 했던 파트라서 그 부분도 얘기를 오늘 좀 해드릴게요. 뭐 이쪽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연예인 관련주들은 어쩌다 한 번씩 가요. 어쩌다가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제 뭐 할 얘기가 없었을 때가 많았겠죠. 아무튼 오늘은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네. 자 일단 이제 보시면 오늘 지수가 좀 코스피는 빠졌고 코스닥은 올랐죠. 그리고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아모레퍼시픽이 시간에 의해서 상한가 갔어요. 대형주인데 최근에 얼마나 괴롭혔으면 세상에 시간에 상한가를 갑니까? 이따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를 먼저 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오늘 마이너스 1.4% 하락 마감을 했죠. 왜 떨어졌냐면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는 오르죠. 그죠? 네. 코스피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빼고 그러니까 시가총액 상위 10위까지 보시면 삼성전자만 그냥 보합해서 끝났지 나머지는 다 하락을 했죠. 특히 SK 하이닉스 4%, 그 다음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현대차, 셀트리온, 기아 마이너스 2%, KB금융 마이너스 3%, 신한지주는 마이너스 5% 이런 식으로 오늘 거의 다 빠졌어요. 그 당연히 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그죠? 그냥 그랬구나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큰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지수에 신경을 쓰시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예요. 보실 필요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쪽을 보시면은 코스닥은 0.6% 올랐죠. 여기는 왜 올랐겠어요? 당연히 이제 여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크게 빠진 건 없이 조금씩 올라갔어요. 여기 그냥 괜찮았다는 얘기죠. 여기 뒤에 보세요. 10위 바깥으로 보면은 막 7% 급등도 있고 막 그렇죠. 괜찮았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그냥 의도적으로 누르는 거예요. 그 의도적으로 누르고 있는데 의도가 뭐겠어요? 힘들어하라고.
개인 투자자들 지수 보면서 힘들어해라 그래서 막 의도적으로 누르는데 그걸 계속 이제 체크하고 분석하고 신경 쓴다. 그러면 이제 그 작전에 말려드는 거죠. 그래서 신경 쓰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뭐 일반 개인들이 지수 분석을 왜 해요? 지수 분석을 해서 개별 종목을 매매해가지고 수익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종목에 더 집중을 해야죠. 근데 왜 지수에 신경을 쓰냐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제가 저녁 방송할 때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건데 요즘에 5분을 안 넘기잖아요. 어쩔 때는 지수 얘기한다고 20분, 30분씩 얘기할 때도 있었어요. 지금은 그렇지 않죠. 네, 저도 관심 없어요. 전문가가 무슨 소리입니까? 관심 갖지 말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거지 지수는 상관이 없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쓰셔야 본인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그 급락한 게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수 얘기 끝났어요. 개별주 테마주 쪽에서 급락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이제 원전 관련주거든요. 이 얘기는 짧게 해드릴게요. 원전 관련주 중에 이제 G2 파워라는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오늘 급락을 많이 했어요. 마이너스 10%, 그죠? 최근에 흐름이 되게 좋았죠. 이 원자력 관련주도 트럼프 수혜주가 돼요. 트럼프가 원전 얘기했거든요. 최근에 또 좋은 얘기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근데 이게 오늘 왜 이 종목들이 급락을 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도 오늘 마이너스 6% 급락을 했죠. 대형주도. 왜 빠졌냐면 지난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체코 원전 수출했죠. 그죠? 계약을 이제 맺을 거다라고, 본계약에 이제 들어갈 거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젯밤에 어느 특정 언론사에서 오만 호들갑을 떨면서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뭐 체코 뭐 반부패 뭐 독점 뭐 같은 그런 데서 우리나라 한수원이랑 경쟁했던 프랑스하고 프랑스 원전업체랑 미국의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가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와 체코의 원전 계약 그 체결국에 일시 보류 중지됐다라는 그런 기사가 막 나오면서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종목들이 급락을 한 거거든요. 그 원전 관련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 얘기 잘 들으세요. 네. 그 기자가 아마 제가 아는 사람이거나 제 후배였으면 아마 제가 머리털을 다 뽑아놨을 거예요. 어디서 건방지게 속보라는 단어를 쓰느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우리와 경쟁했던 그 프랑스 업체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있죠. 우리나라로 결정됐다고 했을 때 그때부터 이의 제기했어요. 7월 달부터 이미 그 업체에서 이의 제기를 해가지고요. 그때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제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이미 저 같은 사람도 3개월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데서 사가지고요. 여기서 다 팔았어요. 수익 내고 잘 팔았다니까요. 문제 없잖아요. 뭐가 문제인데. 그동안에 문제가 안 되던 거를 어제 특정 언론사에서 속보 그러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기사를 너무 세게 내보냈어. 정리해드리면 원전 테마주는 그냥 쭉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잖아요. 트럼프 수혜주기도 하고. 네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 저기 이미 다 나왔던 얘기예요. 네. 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세요. 네. 그 다음에 트럼프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는 오늘 좀 빠졌죠. 뭐 종목을 좀 보자면 SY 스틸텍이 오늘 한 10% 빠졌죠. 그죠? 자, 봅시다. 많이 빠졌죠. 10%면 그죠? 그 다음에 일신석재 오늘 얼마나 빠졌죠? 일신석재는 마이너스 5.8% 네,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쭉 빠졌는데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어제 올라갔던 게 뭐 현대 에버다임 이런 거잖아요. 이것도 마이너스 7%, 데모 마이너스 5%,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급락을 했죠. 왜 빠졌냐면은 어제까지 제가 얘기했던 미국의 그 트럼프 미디어라는 주식 있죠. 요게 어제는 마이너스 22% 급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22% 급락을 해서 우리나라 트럼프 수혜주들이 끝났다라는 식으로 기사도 실제로 나오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해리스가 1%, 2%로 이기고 있다, 박빙이다, 동률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고 있으니까 트럼프 끝난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무슨 이제 트럼프 저기 유세에 참석했던 코미디언이 특정 나라 보고 뭐 쓰레기다, 쓰레기통이다 이렇게 발언한 거 같고, 이제 어제 보니까 뭐 오늘 아침에도 뉴스 많이 나오거든요. 트럼프 최대 위기 막 이러면서. 근데 뭐 그런 얘기를 했대요. 거기 참석한 코미디언이. 근데 그 뒤에 바이든 아저씨가 한 방 또 날렸더라고. 그러니까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는 트럼프 그 지지 유세에 나온 사람이, 유명 코미디언이 특정 나라 남미 쪽인데 그쪽 나라를 뭐 쓰레기라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남미 쪽 표를 다 잃는 거 아니냐 생 난리를 지기고 막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잠시 후에 바이든 아저씨께서 한마디 했어요. 뭐라고? 여기 나오잖아. 트럼프가 한 얘기 아니에요. 트럼프 측에서 그 지지하는 사람이 푸에리토리코, 네. 들어보셨죠? 여기가 쓰레기 섬이다 이랬는데 막 이제 뭐 시끄럽겠죠. 근데 이 양반이 뭐라 그러냐면, 바이든이 뭐라 그러냐면 트럼프 지지자는 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놓고 얘기했어요. 대놓고 트럼프 지지자들 다 쓰레기야 딱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백악관하고 해리스 이쪽 캠프에서 이거 사태 수습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아니 서로 박빙이라며. 그러면 미국인의 절반은, 바이든이 미국인의 절반 보고 뭐라고 그런 거예요? 당신들 쓰레기다 이래버린 거예요. 난리 났겠죠? 아주 그냥 난리 났습니다. 네. 응? 난리 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누구야? 바이든이 선거 일주일도 안 남았는데 트럼프를 지원하고 있다라는 그런 이제 조롱성 기사도 많이 나옵니다. 응? 이러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여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트럼프 미디어라는 이제 주가가 22% 떨어지니까 뭐 세상 다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던데, 잘 보세요. 차트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급등하던 일신석재가 급락을 하고 SY 스틸텍이 10%씩 빠지니까 트럼프 관련주가 끝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어제 얘기를 많이 해드렸지만 SY 스틸텍은 많이 갔잖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떨어지는 게 정상이고, 순환매 돈다랬잖아요. 순환매 돈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많이 가던 거는 이제 상승을 멈추고 그 다음에 이제 종목들이 더 이어서, 그죠? 개주 달리기 하듯이 바톤 터치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어가는 거거든요. 우두머리들은 아무튼 10%씩 막 급락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원조가 있거든요. 히토리예요. 히토리. 어제 얘기했었죠. 히토리 관련주 중에 티플렉스를 보시겠습니다. 티플렉스를 보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근데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마이너스 2%는 일반적인 하락 아닌가요? 이걸 보고 누가 급락이다라고 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멀쩡합니다. 그 유니온 있죠, 유니온. 이것도 이제 최근에 들었다 놨다 나름대로 이제 해놓은 히토리 관련주인데 뭐 문제 있나요? 마이너스 1%입니다. 뭐든지 간에 주식 관련해 가지고요, 이건 무조건 맞다, 이거는 무조건 간다, 이건 무조건 틀렸다, 이건 무조건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말은 안 들으시는 게 좋아요. 자기 확신에 찬 인간일수록 사고를 많이 치고 매우 잘 틀려요. 말을 너무 어정쩡하게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실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공감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언론 보도나 그런 식의 얘기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해로우세요. 해롭다니까. 듣기엔 되게 좋아요. 근데 몸에 되게 해로운 거지. 백설탕이랑 똑같아요. 네, 백설탕. 많이 드시면 몸에 해로운 건지 다 아시죠? 해롭다니까. 네. 맛은 다니까 맛은 있는데
건강에 치명적이죠. 그런 거예요. 어쨌든 트럼프 관련주가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심한 얘기다. 근데 이제 어쨌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테마주들이 좀 오늘 많이 꺾였어요. 한일단주가 방산주 중에 우두머리인데 오늘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가짜 음봉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이너스 10%. 그래서 스페코가 아침에 신고가를 내고 있었거든요. 11%까지 막 올라가다가 한일단주 자빠지니까 같이 자빠져 버렸어요. 마이너스 9%. 스페코 급락한 이유 중에 한 30-40% 이상은 한일단주에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리고 최근에 제가 얘 왜 이래요? 막 위험한 거 아니에요? 막 그랬잖아요. 그죠? 제이시언 결국에는 오늘 마이너스 8%. 아침에 올라가다 떨어지죠.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드론 관련주들 보시면 코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8% 급등하다가 마이너스 8%. 여러분들 이미 급등 나온 종목을 매매하시는 게 지금 되게 위험합니다. 돈 버는 게 이렇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퍼스텍 그대로 확 떨어지죠. 이거 물린 사람들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이렇게 음봉 떨어진 종목들은 신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기가 막힐걸요. 자, 퍼스텍이죠. 신용이 어때요? 올라갈 때는 신용이 없었죠, 크게. 근데 꼭지 찍고서 내려오니까 신용이 확 늘죠. 다 물렸겠지. 그죠? 그 다음에 제이시언은 신용이 어서 늘어요? 여기서는 별로 안 늘었잖아.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신용 폭증하죠?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거예요. 코콤 아니 맨날 급등해요. 거래가 터지면서 맨날 급등하는데 맨날 못 가잖아. 근데 거기서 신용이 확 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대 맞는 거예요. 우리는 다 팔고 빠지죠. DTNC 마이너스 5%죠? 여기도 보세요. 우리가 저희 방에서 매수한 게 여기고 여기서 바로 팔았다 그랬죠. 그죠? 우리가 매매할 때는 신용이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나가고 나니까 자 어디에서 신용이 확 늘죠? 여기에서 신용이 미친 듯이 늘잖아요. 제가 드론 관련주 끝났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단기 고점은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단기로 빨리 고생 없이 수익을 내보려고 들어왔다가 물린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아니 여기에 물릴 돈 있으면 그 돈으로 차라리 저희 방에 회비를 내고 들어오세요. 바깥에서는 막 물려가지고 몇백만원 몇천만원씩 손절하시면서 네? 거기에 비하면 저희 방 회비 껌값 아닙니까? 네? 얼마나 편해요. 종목을 왜 추천했는 종목 추천하죠. 매수 매도 사인 다 문자로 내드리죠. 그죠? 시황 다 설명해 주죠. 그 종목이 올라갔을 때 왜 파는지도 다 설명해 주죠. 왜 사는지 재료까지 다 써드리죠. 얼마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데다가 갖다 막 버리신다니까 돈을. 답답한 거라. 베셀 있죠, 베셀. 이거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15% 아니 27%까지 27% 거의 하한까지 시작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감자. 제가 베셀이라는 종목은 거의 얘기를 안 하죠. 왜? 회사 꼴을 보세요. 이게 되겠나 이거 200원짜리인데 이런 거 어떻게 얘기해. 근데 아무튼 감자가 결정나서 감자. 먹는 감자가 아니고 무상 감자. 네. 나락갔다니까 오늘 다. 네. 네온테크 우리 방에서 마지막으로 공략했던 드론 관련주죠. 얘도 오늘 15%까지 급등을 했으나 끝날 때 다 끌려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신용을 뒤에서 다 썼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들은요, 이거 들고 있는 분들 죄송하지만 본인들이 매수하신 자리가 악성 매물대예요. 악성 매물대. 얼마나 악성이냐면 어떤 분이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소화도 안 돼. 두통도 심하고 병원 갔더니 암 말기래. 3개월 남았대. 그 정도로 악성 매물대예요 여기가. 거기서 다른 사람들과 동일한 꿈을 꾸신 거예요. 곧 또 갈 거야 이러면서. 물리지 마시라니까. 그러니까 이쪽이 좀 꺾이죠? 꺾인다. 이걸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태까지 많이 올라가던 테마의 대장주들이 순환매를 다 돌고 꺾인다. 단기 고점 찍고 꺾인다. 그러면 주식시장이 끝나나요? 아니죠. 다른 테마가 또 가는 거예요.
오늘 누가 갔냐? 일단 동신건설부터 얘기할게요. 동신건설. 아니 최근에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재명 테마주인데 큰 움직임이 없다. 근데 오늘 12% 급등한 거예요. 저도 놀랐어요. 이게 왜 급등하지? 최근에 뭐 PM풍년, 태양금속, 오파스네 이런 거 다 올라가. 구경제네, 김경수까지 다른 사람 거 막 올라가는데 이재명 씨 거는 올라갈 일도 없었고 안 올라갔거든요. 오늘 올라가는 거예요. 저 놀랬다니까요. 확인해 봤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물어본 건 아니고 아침에 나오는 뉴스를 쭉 보니까 오늘 온통 이 뉴스 나오던데요. 이 사람 진짜 이름도 얘기하기 싫었고 생긴 것도 보여드리기 싫었는데 명태균이라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현 대통령 윤 대통령 저기 선거 때 좀 도와줬나봐요. 근데 이 사람이 대통령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 한 거를 녹취록이죠. 실제 음성 대화하는 거, 통화하는 거 있죠. 그걸 민주당에서 폭로했어요. 왜 지금 폭로했을까요? 11월 15일 날 이재명 대표 저기 있으니까 그거 앞두고 지금 이제 서로 막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튼 녹취록이 이게 터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실지는 여러분들 정치적인 입장이 다 틀리실 테니까 알아서 판단하시고. 아무튼 이 사람이 했는데 실제 대통령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진위 여부를 떠나서, 그죠? 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엄청나게 곤혹스러워졌겠죠. 누가? 대통령이. 그죠? 여당이 굉장히 곤혹스러워졌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씨가 반사 이익을 또 얻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동신건설이 그래서 급등했더라고요. 제가 늘 그랬잖아요. 이재명 씨가 사법 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저 양반이 가만히 있겠어요? 분명히 뭔가 할 거라고 제가 그 얘기 많이 했었죠, 그죠? 네. 그쪽으로는 탁월한 능력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뭘 터뜨렸네. 근데 이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할 얘기 아니니까. 어쨌든 동신건설 오늘 급등한 이유가 그건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대번 PM풍년하고 PM풍년 급락하죠. 아까 마이너스 9%까지 빠졌어요. 그리고 SG글로벌 조금씩 깔아앉죠. 나 이 종목 진짜 걱정됩니다. 이거 들고 있는 사람들. 신용이 늘기는커녕 자꾸 늘어나. 미치겠어. 신용이 점점 좀 늘어나요. 떨어지는데 또 늘어나. 미세하긴 한데 자꾸 늘어나요. 그리고 김경수 관련주 국영GNM 마이너스 5% 빠지죠. 여기도 최근에 신용이 좀 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 방에서 여기서 다 팔아가지고 최대 20%까지 수익 내고 끝났어요. 보유기간 한 달. 한 달 동안 20% 수익이면 여러분 요즘에 얼마나 큰 수익인 줄 아세요? 요즘 같은 장에. 그죠? 사고 나서 그냥 딱 한 번 흔든 게 다고요. 잠깐. 그 덕분에 신용 물량이 다 줄었으니까 우리 덕 봤죠. 그 덕을 봤는데 어쨌든 뭐 잘 팔고 나왔어요. 팔고 딱 나오니까 바로 하락하잖아요. 눈치가 빠르죠. 그죠? 네. 그럼 우리는 손해 없이 수익을 잘 보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라니까요. 바깥에서 뭐 하세요? 동신건설이 왜 올라갔는지 저거 정확하게 해석해 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영GNM이 이게 김경수 지금 대장주거든요. 대장주가 하락하니까 다 끝난 것 같죠. 그죠? 다 끝난 것 같잖아. 그죠? 안 끝났어. 김경수 관련주 중에 한국 컴퓨터가 있거든요. 최근에 이거 그래서 올라온 거예요. 김경수로. 근데 오늘 떨어지던가요? 안 떨어졌어요. 미래 ING 이것도 김경수 관련주로 최근에 올라왔거든요. 국영GNM 마이너스 5% 떨어지는데 미래 ING 한국컴퓨터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0.1% 떨어졌어요. 뭐겠어요? 끝난 게 아니지. 끝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네, 그렇게 참고하시면 아셨죠? 네. 그리고 아까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녹취록이 딱 공개됐는데 그 순간 한동훈 테마주가 급락했을까요? 급등했을까요? 급자는 뺍시다. 하락했을까요? 올랐을까요? 올랐었어요. 오르다가 떨어졌어. 오르다가 떨어졌는데 마이너스로 끝난 게 아니라 다 플러스로 끝났어.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윤 대통령한테 위기가 찾아오면
한동훈 씨한테 그게 악재가 아니라 호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동훈 관련주에 관심 있는 분들한테는 좋은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한 10분 정도 더 남았으니까 이제 그 얘기하죠. 로제 아파트하고 지드래곤. 그냥 아까 이제 그쪽에서 빠진 돈들이 어디로 갔느냐? 오늘 저기 지드래곤 관련주로 갔어요. 근데 지드래곤 얘기하기 전에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젊으신 분들은 노래도 많이 듣고 계실 것 같고, 블랙핑크의 제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여자 가수거든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 뒤에 있는 사람은 뭐 브루노 마스라는 뭐 저기 뭐야,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아파트라는 제목의 아파트인데 지금 이게 유튜브에서 2억 뷰 그리고 구독자 1000만. 로제 이 사람이 매일매일 기록을 세우고 있다. 해외에서 여기서 보면 이제 소맥 먹는 게 나와요. 그래서 소맥도 열풍이다. 이런 막 이래요. 처음에 이거 공개되자마자 이거 바로 이제 인기몰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뉴스가 이런 게 나오더군요. 이 아파트라는 노래가 세계 양대 차트, 그러니까 음원 차트죠. 여기 상위권에 들어갔대요. 그래서 영국 쪽에서 여기 영국의 오피셜 싱글 차트 톱 10에서 4위. 4위는 뭐 최고죠. 그 다음에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는 얼마? 8위. 이러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네. 근데 이 종목들은 이미 많이 갔어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저는 연예인 관련주엔 별로 그렇게 그닥 관심이 없어요. 옛날에 연예인 관련주 마지막으로 했던 게 방탄소년단 관련주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동안에 딱히 올라간 것도 없었고, 네. 기생충 영화 관련주는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여기 뭐가 대장이었냐면 YG 플러스가 대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급등 시작한 게 10월 21일이니까 열흘 지난 거예요. 벌써. 여기 급등하기 전에 얼마였냐면 3,000원이 좀 안되면 2,700원 정도였거든요. 2,700원짜리가 7,000원까지 단번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고점이 언제죠? 28일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어제 장대 음봉 맞았어요. 꺾였죠? 네, 고점이 월요일이고 수요일날 음봉 큰 거 맞았어요. 그럼 꺾이는 거예요. 그 뒤에 따라가던 게 뭐 지니뮤직 음원 서비스 하는 데잖아요. 모비데이즈 상한가 나왔죠. 무학은 소주, 드리머스 컴퍼니, 자 급등에 상한가 나왔었죠. 그 다 내려오잖아요 지금. FSN 그래서 올라간 게 좀 많고, YG 엔터테인먼트 네,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여기는 뭐예요? 일단은 단기 고점 찍고 끝난 거예요. 단기 고점 찍고 내려온 거예요. 이제. 추가 급등 가능성도 있어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빌보드 차트 8위, 그 다음에 영국 거기에서 뭐 4위인데 2위를 하거나 1위를 했다. 오, 그러면은 상한가 또 갈 수도 있겠죠. 저번에 그 예린당처럼, 그죠? 더 큰 호재가 나오면 갈 수도 있어요. 아직 1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탑3 안에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 재료로 이제 반등이 세게 나오거나 신고가가 또 날 수도 있겠죠. 근데 현재까지는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시는 거는 맞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YG 엔터 출신인 옛날 빅뱅이라고 있었잖아요. 빅뱅. 우리 지드래곤. 누군지 아시죠? 이 사람. 이 사람이 7년 만에 이제 컴백을 한대요. 그래서 오늘이 31일인데 오늘 오후 6시에 뭐 음원 발표했답니다. 이 사람도 이제 한류 원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예요? 아까 그 아파트 후발주자로 누가 갔냐? 빅뱅 저기 지드래곤 관련주가 급등하더라고요. 뭐가 갔냐면 디지털 조선이랑, 그죠? 디지털 조선이랑 신성홀딩스 차트 보시죠. 신성홀딩스는 상한가를 찍고서 26%에 끝났거든요. 이게 오늘 그걸로 갔고,
그 다음에 근데 요거는 이제 시간에서 2.7% 마저 급등을 해서 장중에 급등한 것과 시간에 상승한 걸 합하면 상한가입니다. 그 다음에 디지털 조선. 디지털 조선은 23%로 끝났고 시간에서 마이너스 1% 빠졌으니까 이건 상한가는 아니죠. 근데 어쨌든 급등했다고요. 언제부터 뽑았느냐? 이날부터. 거래 터진 게 언제예요? 지난주 목요일이죠. 한참 이제 그 아파트, 그 제인이 아파트 관련주 막 급등할 때 그때 들었다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신용이 확 늘었죠. 개인은 아닌 것 같아. 그죠? 네. 차트 완전히 깨놨거든요, 이거. 네. 바닥에서 신용이 거의 없어요. 누가 눈치채고 신용 들어왔는데 뽑은 거예요. 디지털 조선도 저희 방 보유 종목이고 신성홀딩스도 저희 방 보유 종목입니다. 디지털 조선은 하루 만에 지금 수익이 오늘 다 팔았거든요. 하루 만에 수익 무지하게 많이 났죠. 디지털 조선. 이게 잘 보세요. 아까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혼자 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정확하게 알고 추천을 하잖아 이거를. 오늘 아침에 이게 급등락을 하다가 장중에 26%까지 올라갔는데 요게 오늘 수익이 제일 적게 난 분이 10%고요. 많이 나신 분 20%까지 났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수익 내는 게 아니라니까. 어제 이 종목이 시간에서 5% 상승 마감을 했거든요. 어제. 우리 회원들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디지털 조선이 아마 미친듯이 춤추는 걸 보셨기 때문에 궁금해 하실 거라. 시간에서 어제 5% 상승 마감하죠. 오늘 아침에 5% 떠서 출발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오늘 아침에 시초가가 얼마였냐면 실제로 플러스 5% 상승 출발했어요. 실제로. 근데 세력이 얼마나 못됐냐면 잘 보세요. 1분봉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아침에 여기거든요. 9시 시작하자마자 뭔 짓을 했느냐. 아까 여기가 플러스 5%라 그랬죠. (9분) 만에, 여기 9시 9분인데 9분 만에 마이너스 5%까지 떨굽니다. 전일 대비 플러스 5%에서 시작해서 바로 전일 대비 마이너스 5%까지 밀어버립니다. 아침에 제가 보고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제가 라이브 회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당황하지 마시고, 근데 우리 라이브 회원들은 다 오래된 분들이라 당황하지도 않아요. 네. 자 보세요 그랬지. 뭐냐면 차트를 잠깐만. 이제 30분 봉으로 보면 돼. 20분 봉으로 보자. 당황할 필요가 없다. 왜? 잘 보면 10월 29일이면은 엊그제죠? 엊그제 돈이 들어왔지 않느냐. 그죠? 네. 돈이 들어와서 올리려고 들어온 다음에 어제하고 엊그제 이틀 동안 뭐 했냐면 요 가격대에서 여기하고 여기 사이에서 이렇게 매물대를 만들어 놨다. 보이시죠? 요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매물대 하단이 여기다. 그리고 이 매물대를 이틀 동안 계속 횡보했기 때문에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거다. 즉 매물대다 그랬어요. 매물대. 근데 매물대 저항이 아니고 주가가 그 위에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떨어질 때 여기에서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잘 보자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어때요? 정확하게 지지 나왔죠. 여기를 안 깼어요. 그럼 뭐예요? 장난친 거예요. 세력이 나가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누가 샀나 보지, 그죠? 나가라고 확 밀어버린 거예요. 하긴 뭐 오늘 앨범 발표하니까 사람들이 아침에 좀 산 사람들이 있겠죠? 겁준 거예요. 그리고 아무 기사도 안 나왔어요. 기사 나온 것도 없어. 1시 반쯤에 밀어 올려버린 거예요. 단숨에.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밀었으니까 음봉이죠. 여기 무시하고 그냥 제껴버린 거예요. 뭐예요? 매집한 거예요. 그냥 흔들어가지고. 그리고 쭉 올리면서 그냥 상한가 근처에서 끝나버린 겁니다. 자칫하다가 상한가 갈 뻔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견디실 수 있겠어요? 아까 그래서 1분봉으로 보면 이 난리를 지겨놓은 거야 아침에. 급등 출발해서 급락했다가 올리는 척 하다가 다시 급락시키고 요러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제 못 따라오게 아예 뽑아버린 거예요. 그냥 단숨에. 들어오시라니까요. 하루 만에 수익이 네? 한 15, 평균 15% 잡으면 되겠다. 하루 만에 수익이 이렇게 난다니까요. 눈치를 채잖아요. 맨날 대선주 얘기하고 뭐 그런 트럼프 얘기만 하는 줄 아셨죠? 연예인 관련주도 할 줄 알아요. 왜 안 하겠어요? 주식을 20년 이상 했는데 저도. 근데 최근에 뭐 연예인 관련해 갖고 할 만한 게 없었잖아요. 근데 딱 때가 되니까 하잖아요. 이러고 있는데 요거 이제 하루 만에 수익이 난 거고, 신성홀딩스는 기존 보유 종목이거든요. 원래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했을까요? 이거는 이제 생각 안 했는데, 기대 안 했는데 오늘 갑자기 튀어오르더라고요. 아까 상한가 갔어요. 최근에 여기 급등했을 때는 러시아가 무슨 브릭스 회의에서 자기들끼리 곡물 거래소 만들자 그 호재로 급등했었죠. 근데 오늘 4일 만에 또 급등을 했는데 이유가 뭐냐? 지드래곤 관련된 그 회사 있죠? 소속사 거기 지분을 좀 갖고 있대요. 신성홀딩스 본사하고 여기 자회사가 그 지드래곤 소속사 갤럭시 엔터테인먼트인가 거기인데 거기 이제 지분 갖고 있답니다. 상한가 갔어요. 인터넷에 이제 지드래곤 관련주라고 쳐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 일부만 얘기해 볼게요. NS, ENM 안 가죠. BY도 있거든요. 안 가죠. 알소포트 안 가잖아요. 한국전자인증 안 가요. 어제 들었다 놨어 어제. 근데 음봉 되게 세게 때려놨죠. KPS 조금 올라왔어요. 어제 5% 이게 다요. 본능 오늘 4%. 정확하게 대장을 딱 알아보죠. 디지털 조선을 왜 알아봤겠어요? 그게 실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실력이라고. 어떻게 눈치를 챘겠어요? 이날 들었다 놨잖아요. 그리고 신용이 확 들어오길래 어쭈 이것 봐라 이러고 있었어요. 실제로 라이브 회원들한테는 이날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뭐 지드래곤 관련주라는 얘기는 안 했고 조만간 이거 사드릴 겁니다. 막 계속 이제 미리 예고를 했죠. 한번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방에서 이 종목한테 좀 해줘야 될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해줬어요. 그래서 라이브에서는 이미 지난주부터 얘기를 했었어요. 조만간 할 거다. 네. 그래서 오늘 신세진 거 갚았죠. 좀.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돈이 원전 관련주에서 빠져나오고 트럼프 관련주 중에서 급등한 것 중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어디로 가요? 딴 데로 도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람들은 뒤늦게 뭐 하고 있어요? 다른 데 가서 신용을 쓰는 거예요. 차라리 세력이 바닥에서 신용 쓰는 걸 눈치를 채고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근데 거꾸로 이제 뭐 퍼스텍이나 그죠? 이게 뭐예요 이게 신용이 아유 답답해 죽겠어 진짜.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늘진 데서 매매하지 말라고. 햇빛을 하나 태양을 하나 그려놓고 양지 바른 데서 매매하시라고. 그러면 편해요. 설령 추격 매수를 해도 돈이 벌리거든요. 근데 꼭 그늘진 데 가서 신용 쓰고 몰빵하고 올라탄다니까요. 그러면 돈 벌기는커녕 다 날려요. 먹을 때는 코딱지만큼 먹고요. 날릴 때는 왕창 날려요.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 네, 아셨죠? 아무튼 오늘도 이제 저희는 국영GNM 완전히 다 팔아버렸고요. 국영GNM 1,800원대 여기서 한 거 있어요. 여기서 한 거 완전히 다 팔아버렸고, 그리고 하루 만에 디지털 조선도 수익도 많이 났고, 요즘에 매일매일 수익 나고 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인데 내일은 또 뭐를 팔지 기대하고 있어요. 들어와서 같이 하세요. 네. 정말로 수익이 안 나고 답답하면 들어오라는 얘기도 안 해요. 요즘에 자주 하죠. 원래 회원가입 얘기 자주 안 하던 사람이 요즘에 자주 하죠. 왜 그러겠어요? 돈이 잘 벌려요.
매일매일 하나씩 한두 개씩 보여드리잖아요. 그죠? 네. 손절 같은 거 안 시켜드리니까 걱정하지 말고 들어오시고, 어지간하면 바닥에 있는 것만 추천해요. 바닥에 있는 것만. 근데 구경제은행처럼 떠 있는 거 추천할 때도 있어요. 대신에 설명을 많이 해드려요. 왜 사는지. 그죠? 네. 들어오셔서 편안하게 하시고, 회원가입 문의는 지금 여기 채팅이 안 되시니까 제가 여기 사이트 저희 사무실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게 연결을 해줄 거예요. 아셨죠? 네, 잠깐만. 네. 여기가 이제 무소탭의 전화번호니까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오늘 이제 시황 잡아드린 것 중 얘기를 해드리면 지드래곤 관련주가 끝난 건 아니니까 추가 상승 나올 수 있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것 중에 아직 안 간 것들을 보여드렸거든요. 그 중에 움직이는 게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슬쩍 보여드린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뭘 사야 될지 되게 헷갈리실 텐데, 만약에 저라면 낙폭과대 10만회를 노려보지 않겠어요? 제일 좋은 건 세력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알아내는 건데, 그게 아직 안 되신다면, 그죠? 들었다 놨다를 해놨든지 아니면 낙폭과대가 심하다든지, 대신에 회사 상태가 좋아야 되겠죠. 네,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밖에서 하지 마시고요. 혼자서 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들어오세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익이 잘 나니까 매일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제 뒤에 김 실장님 오늘 방송하시는데, 김 실장님도 오늘 그거 하신다네요. 그 뭐예요? 네.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 있죠? 아까 저는 뭐 일부만 보여드렸는데 관련주들 쭉 다 얘기하실 것 같으니까 들어가서 참고하시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해드렸던 트럼프 관련주 중에 일신석재 있죠? 일신석재가 장중에는 5% 하라 그랬는데 시간에서는 거래도 많고 또 그만큼 상승을 했더군요. 그러니까 내일 트럼프 관련주들이 또 움직일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체크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편안한 밤 되시고 저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금요일은 무리하지 마시고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일 뵙겠습니다.